캐나다 토론토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로 상처받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연봉을 3배씩 제한하고 2년을 대기해도 만나기 힘들다는 한국인들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운명처럼 한 프랑스인이 그런 한국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무려 10년을 함께 보내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던 것인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핀이라고 해요. 원래 저는 프랑스에서 국제금융 분야에서 일했었거든요. 매일 숫자와 회의에 쫓기며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작은 순간들을 즐기며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하던 일을 접고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늑한 동네에서 작은 부티크 카페를 열었어요. 그 카페는 저만의 작은 세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커피를 내리고 달콤한 간식도 구워서 카페 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지곤 했어요. 고객분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케이크 한 조각을 즐기며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카페 운영 외에도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한부모로서 제 아이의 보살핌도 필요했거든요. 제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분을 찾을 수 있을지 무척 긴장되었어요. 여러 가지 시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려운 경험담도 많았거든요. 어느 조용한 오후 카페 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여러 이야기들을 곱씹어보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시터들이 매우 엄격하고 구시대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고 복잡한 규칙들과 옛날 관습들이 토론토의 현대적인 생활과는 맞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분이 제 아이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보살필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좋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많은 한국 시터들이 애정을 듬뿍 주며 마치 자기 가족처럼 아이를 돌봐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하는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분을 상상했어요. 한번 기회를 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보살펴줄 수 있는 시터를 찾기 위해 여러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시터들이 가진 경험과 아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 제 아이가 안전하게 웃으며 놀 수 있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어느 추운 아침 토론토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제 마음은 제 아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작은 웃는 얼굴이 떠올라 누가 이 아이의 미소를 보호해주고 키워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발걸음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먼 이국 땅에서라도 사랑이 가득한 가족을 만들 기회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여러 후보자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경험,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번 한 번의 만남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열어보는 듯 했어요. 그 문 뒤에 제 아이의 삶에 안정과 사랑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점점 희망이 자라났어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도전과 함께 온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세상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제 아이를 단순히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곁에서 응원해줄 친구 같은 시터를 원했거든요. 카페가 한산해지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는 조용한 순간 저는 종종 제 아이 생각을 했어요. 누가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고 잠자리 들기 전 이야기를 들려주며 편안하게 해줄지 상상했어요.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보살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했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믿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떠나야 진정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프랑스에서 오랜 친구의 따뜻한 말을 기억하며 저는 이 먼 땅에서 저와 제 아이가 성장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매일 카페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며 일하는 동안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곧 제 아이에게 안정과 사랑을 전해줄 분을 만나게 될 거라 믿었어요.
때론 불안했지만 저는 희망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다음 장 사랑과 돌봄, 그리고 뜻밖의 우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친절한 시터를 찾는 과정에서 큰 희망을 품었어요. 제 아기를 꼭 자신의 아이처럼 돌봐줄 다정한 시터를 상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행복하게 시작되진 않는 법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한국 시터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아주 경험 많은 한국 시터들을 소개해 준다고 약속한 에이전시를 통해 만남을 잡았었거든요. 에이전시 사무실의 작은 조용한 방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뛰었어요. 이분이 제게 큰 도움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여성은 자신을 린첸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엔 미소가 따뜻해 보였고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때 저는 희망을 조금 느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어색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린첸의 말투가 약간 이상했어요. 제 귀에는 한국인이 쓰는 억양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녀가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어요. 모든 부모님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린첸을 집에 시험적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날은 제가 카페에서 바쁘게 일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녀가 제 아이를 잘 돌봐주리라 믿고 집을 비웠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꼭 제 아이에게 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매우 이상했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거실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제 아이가 피곤해 보이고 불편해 보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거실은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한 휴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아기놀이 공간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설치해둔 작은 숨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상 속에서 린첸이 제 아이를 너무 부주의하게 돌보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거든요. 한 장면에서는 아이 목욕을 시키는데 깨끗한 물과 세수건 대신 더럽고 사용한 물티슈를 쓰는 걸 봤어요.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린첸이 제 아이에게 밥을 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녀가 집안의 깨끗한 숟가락 대신 자신이 이전에 식사할 때 썼던 숟가락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힐 정도였어요. 제 아이를 맡긴 사람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리 없다고 믿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누가 이렇게 부주의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믿었던 다정한 시터의 약속이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제 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누가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게 놔둘 수 없었어요. 즉시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어 영상을 토대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계약을 당장 해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상황을 이야기하자 어린이 돌봄의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친구는 때때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위로해주면서도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조언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카메라로 이런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 아이가 안전해야 할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모두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깊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아이를 건강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진심으로 돌봐줄 시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경험이 저를 크게 흔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찾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토론토의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저는 카페 근처 공원에서 긴 산책을 했어요. 상쾌한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어요. 제 아이의 환한 미소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경험에서 배운 점은 모든 사람이 겉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시터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때때로 거짓 정체성 뒤에 숨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린첸에게 실망했지만 그만큼 제 아이에게 진심 어린 돌봄을 줄 사람을 찾겠다는 결심도 더욱 굳어졌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정하고 세심하며 책임감 있는 분이었어요.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해줄 분이 필요했어요. 다른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진심 어린 한국 시터들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오늘의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꼭 제 아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시터를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오늘의 일이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은 신뢰는 스스로 얻어야 하며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상처받고 실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임을 깨달았거든요. 제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내일, 진심을 다해 돌봐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린첸과의 끔찍한 경험 이후로 저의 마음은 많이 혼란스럽고 슬펐어요. 계속 그 영상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제 아이가 소홀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았던 충격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걱정과 실망이 가득했지만 제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줄 분을 찾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상하고 부드러우며 책임감 있는 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미니에 대해 들었어요. 다른 부모님들로부터 미니에 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니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며 경험이 풍부하시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많은 가정을 도와오셨고 항상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린첸과의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미니에게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저는 집 근처의 작은 조용한 카페에서 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카페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며 희망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미니를 처음 봤을 때 차분하고 친근한 미소에 바로 마음이 놓였어요. 부드러운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미니께서 따뜻하게 인사해주자 어쩌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창가에 있는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모든 것을 평화롭고 밝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미니께서는 먼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고 공동체가 중요한 마을에서 자라셨고 어릴 적 동생들과 이웃들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서 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니께서는 제 아이와 저의 걱정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리엔첸과의 안 좋은 경험과 신뢰했던 사람이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려웠지만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그러자 미니께서는 한결같이 신중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과 공감을 나타내며 저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절대 당신의 아이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올바른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간단했지만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대화를 마친 후 미니께서는 저를 근처 동네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매일 돌보는지 직접 볼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였어요. 저는 아직 긴장이 됐지만 동의했어요.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놀랐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선반 위에는 작고 아담한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아늑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행복한 아이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각각의 사진이 돌봄과 따뜻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니께서는 저에게 자신의 일상 루틴을 보여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작은 접시에 과일을 가지런히 담고 작은 컵에 신선한 우유를 따라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심한 배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기저귀, 신선한 물티슈, 부드러운 수건이 들어있는 특별한 바구니가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청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어요. 미니의 집은 사랑과 규율이 깃든 곳이었어요. 전에 보았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여기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기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니께서는 작은 정원도 가꾸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신선한 허브와 채소를 키우시면서
그 허브로 아이들을 위한 천연의 순환 보살핌 제품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생각이 참 멋지고 혁신적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니께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닥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을 웃게 해주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다정한 유머로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이들의 눈에서는 기쁨이 가득해서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아이가 미니의 보살핌 아래서 행복하게 자랄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미니께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미니께서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안전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왔더라도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분명하고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니께서 단순한 일이 아닌 진정한 소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서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저의 걱정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베이비시터 이상의 특별한 분을 만난 것 같았어요. 미니는 진정한 친구이자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주실 분이었어요. 저는 감사함과 안도감을 느꼈고 오랜만에 제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을 것이라는 믿음에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질녘 따스한 빛이 저를 따라주더라고요. 저는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 길은 드디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미니를 만나면서 진정한 보살핌과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열고 다시 신뢰하기로 약속드렸어요. 미니께서 보여주신 진심이 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요즘은 매일이 새 출발처럼 느껴져요. 미니가 제 아이를 돌봐주니까 드디어 카페 운영에 집중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희망을 안고 일어나요. 아이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미니가 부드럽게 노래하며 아기를 달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예전에 어두운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따뜻한 빛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저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카페에 앉아 있어요. 빛이 방 안을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물들여주고 각 구운 빵과 내린 커피의 향기가 어우러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봐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린첸과의 끔찍한 경험 이후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미니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미니는 단순한 돌보미를 넘어서 제게 믿음직한 친구이자 우리 작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었어요. 때로는 미니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해요.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미니는 고향에서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모든 이들이 아이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긴밀한 공동체에 대해 들려줬어요. 미니가 묘사하는 장면들을 상상하면 작은 집들과 형형색색의 정원,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그리고 햇살 아래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 자신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의심이 점점 사라져 갔거든요. 한국의 전통에 대해 더 많이 읽어보고 관련 다큐멘터리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편은 영국의 여행 전문가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한국이 예스럽고 변함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직접 방문해보니 한국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혁신적인지에 놀라워했어요.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따뜻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카페 문을 닫은 후 늦은 밤 저는 엘리자베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서울의 밝고 분주한 거리, 빠르고 깨끗한 대중교통, 그리고 방문객을 진심으로 반기는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에 반할 줄은 몰랐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기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제 마음을 바꿨다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공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미니를 만난 경험이 한국에 대해 칭찬할 점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제 삶과 우리 작은 가게를 둘러싼 멋진 변화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린첸과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진심 어린 돌봄을 찾아 헤맸고 결국 민지를 만나 우리 집에 사랑과 질서를 가져다 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그 손님 눈이 반짝이며 저도 우리 가족에게 그런 돌봄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움과 의심에 시달리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아이의 즐거운 얼굴을 볼 때마다 신뢰의 중요성과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다시 한번 느껴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게 있어 린첸과의 부정적인 기억은 결국 미니를 만나게 한 교훈이었고, 미니는 진심 어린 돌봄으로 제 아이와 가정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어요. 카페도 점점 번창하고 있고 손님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카페 벽 한켠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진들을 모아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건 제가 받은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미니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간단한 메시지를 적은 사진들을 고르며 모두가 따뜻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집에서는 변화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아기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매일 웃음과 새로운 발견이 가득해요. 미니의 부드러운 돌봄 덕분에 아이는 자신감과 기쁨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놀이 시간에는 미니가 즐거운 노래도 부르고 웃긴 이야기도 들려주는데, 우리 집은 분주한 토론토 도심 속에서도 작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섬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역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 축제에 참석하고 한식을 맛보고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울수록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부함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혁신, 전통이 공존하는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제가 다시 한번 친절함을 믿게 해준 곳이기도 해요. 이제 저는 밝은 미래의 문턱에 서 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든 경험 덕분에 더 강하고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느껴요. 배운 교훈들과 제 삶에 들어온 멋진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카페를 운영하고 아이를 돌보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갱신된 믿음으로 맞이할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의 세라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깊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감동로그 한서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